오늘 볼 거는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간단히 보고 끝내겠는데, 오늘 미국 시장 어제보다 더 많이 하락했습니다. 아시아 시장이 어제 안 좋았고, 중국 시장은 장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상승하면서 끝났거든요. 우리나라가 어제 된통 맞았죠. 제 생각에는 오늘도 된소리 맞을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일단 달러 인덱스 자체가 머리를 들고 올라갔고요. 10년 국채 수익률도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 10년 국채 수익률이 내려가도 주가가 아랫방향으로 움직이고 올라가도 아랫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미국 주가가 최근 이틀간은 그렇게 좋은 움직임이 아닙니다. 방향성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다른 지표하고. 그 다음에 사유가격이 3%나 하락했어요. 구리 가격이 천연가스 가격도 추세적으로 최근 이제 계속 내려오고 있고 구리 가격도 조금 내려왔습니다. 오늘 가장 주된 이슈는 이거 같아요. 이거 여기 보시면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 채권 수익률이 급등하고 그게 이제 테크주들을 뭉개버렸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그 오늘 발표된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미국이 CPI 지수가 기대치보다 훨씬 높게 나왔죠. 이게 기대치고 이게 지금 실제치입니다. 코어 같은 경우는 상대로 좀 덜 올랐지만 그것도 역시 기대치보다 높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거 한경 글로벌 마켓에서 김인석 기자께서 11월 11일자 올리신 겁니다. 여기 보면 CPI 지수가 올라왔죠. 중요한 건 이 올라와서 약간 멈추는 것 같더니 급등한 거예요. 이건 일반 CPI, 이게 코어거든요. 근데 코어 역시도 보면 급등했어요. 그래서 이제 밑에 내려서 보면 여기 보시면 유가 상승으로 에너지 물가가 한 달 만에 4.8% 상승했고 음식 가격이 0.9, 그다음에 중고차가 2.5, 중고차가 다시 오르고 있는 거죠. 신차도 1.4 오르는 등 차량 가격이 뛰면서 상품 가격도 1.5 올랐고 서비스 가격 상승, 거기다가 주거비가 급등했는데 주거비 물가는 미국 집값을 통상 12개월에서 그러니까 1년에서 1년 6개월 후행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주가 추세가 올라온 것이 이제 지금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값이 올라가면서 그거에 대한 비용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따라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집을 사게 되면 계속 부채를 얻으면서 이제 집을 사기 때문에 그리고 향후 또 채권 수익 그러니까 담보 대출 그 금액이 올라가게 되면 그게 이제 또 주거비에 전가되면서 한 달 생활비 렌트비죠. 미국 같은 경우는 한 달 렌트비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농해지고 있다. 이거는 어드바이저 퍼스펙티브에 나오는 데이터인데 여기 보시면 이게 CPI에 들어가는 어떤 그 각각 비중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주거비가 42%가 넘어요. 그리고 15% 정도 되는 게 이제 이게 그 운송 쪽, 자동차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과 관련된 건데 이 두 개 합하면 50%가 넘거든요. 거의 60% 가까이 육박하는데 최근 올라온 추세를 보면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나눠서 보는 겁니다. 나눠서 보는데 보시면 다 추세가 위로 올라오고 있어요. 다만 여기 보면 메디케어 쪽만 약간 둔화됐지 나머지 것들은 추세가 전부 다 윗방향으로 올라오고 있고 여기 보면 운송 쪽이 상당히 높이 올라왔습니다. 최근 또 2021년 들어서 올라왔다가 멈추는 것 같아 다시 머리를 들고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에너지는 여기 보시면 이게 에너지거든요. 반 뒤에 있는 게 에너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장이 좀 안 좋았다가 어제 미국장이 안 좋았다가 그거가 아시아장까지 쓸려 내려왔었거든요. 같이 쓸려 내려오고 중국장도 맞았는데 어제 유럽장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후반부에 선방을 했거든요. 여기 보면 닥스 지수가 초반부 이게 어제 하루치 움직임입니다. 초반부에 밑으로 내려왔다가 그걸 다 커버하고 다시 밀고 올라갔는데 오늘 미국장이 밀리면서 유럽장의 움직임을 미국장이 못 따라가고 있어요. 그 얘기는 오늘 아시아장도 제 생각에 된소리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황을 좀 봐야 되겠지만 느낌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봤던 기사 같은 걸 내렸나 보네. 오늘 이런 얘기가 나온 가장 주된 이유는 사실 바이든이 한마디 했습니다.
바이든이 한마디 한 게 유가를 세게 밀어내렸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나오는데 바이든이 한마디 하셨는데 이게 가격 조작, 가격 조작, 에너지 섹터에.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미국인들의 지갑에 이제 해를 미치고 있고, 그 트렌드, 그러니까 지금 에너지 가격 트렌드죠. 그걸 뒤집는 게 이제 가장 제1의 우선순위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석유 가격 움직임과의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근데 이제 위에 보면은 이 IEA에서 지표를 예측치하고 실책치가 나온 것들이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예측했던 것보다 이제 다른 외부 기관들이 예측했던 것이 더 많아서 상대적으로 이제 재고나 이런 것들이 빠지고 있는 게 맞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이든이 이 얘기를 한마디 하면서 유가가 3%나 폭락했습니다. 하루. 최근 유가치를 보면, 에너지 쪽을 보면 이게 지금 크루드오일 재고 사이즈거든요. 주간 변화율입니다. 근데 이제 계속 빠지고 있어요. 크루드오일이. 그 다음에 이게 쿠싱 지역인데, 쿠싱 지역도 아직은 쿠싱 지역 재고가 플러스로 돌아서진 않아요. 그러니까 쿠싱은 한 지역이고, EI에서 얘기하는 건 미국 전체 석유 재고거든요. 근데 이쪽이 이제 양쪽 다 보면 최근 추세가 재고가 약간씩 빠지고 있는, 쌓이지를 않고 있는 그런 것들로 보이고, 내추럴 가스 같은 경우에는 재고 쭉 빠졌습니다. 지금 갑자기 뚝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 쪽에서 재고 쌓이는 것들이 그렇게 녹록치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이런 과정에서도 일단 일정 부분 머리를 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내추럴 가스도 어제 쭉 빠진 데이터가 나왔는데도 머리를 들지 못하고 내려왔다는 점. 구리 가격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석탄 가격도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반등하긴 했지만 추세가 약하다는 점. 이 유가만 지금 머리를 들고 계속 치고 있는데 얘만 잡히면 에너지 쪽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이 좀 잠잠해질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에너지 쪽에 피크 치는 거 아니냐, 피크아웃 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런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에 된서리를 친 것 같습니다. 바이든이 칼을 빼고. 근데 미국이 지금 한다고 해서 특별히 녹록하게 할 수 있는 게 과연 있겠느냐라고 하는 물음표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쪽에 가서 야 석유 좀 증산해라고 하는데 그 씨알이 아예 안 먹히고 있잖아요. 뭔가 좀 더 강력한 어떤 이슈를 취하겠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석유 비축유, 그러니까 비축유, 전쟁을 위해서 비축해 놓은 그 비축유 방출에 대한 것도 검토를 안 한다고 얘기했는데, 비축유 방출을 한다고 해서 그게 추세적인 어떤 강력한 영향을 미치겠느냐, 이런 것들은 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석유 쪽에서 이제 바라봐야 될 거는 이거보다는 이쪽인 것 같아요. 이 보시면 그러니까 그저께 중국의 CPI가 나왔었는데, 여기 보시면 CPI 지수가 생각보다 전년 동기 대비가 높게 나와서 툭 튀었어요, 갑자기. 거의 이 0.7이었던 게 1.4에서 예측했는데 1.5 나왔고, 이 10.7이 된 게 PPI 같은 경우엔 12.2 나왔던 게 13.5로 퉁 튀어 올랐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PMI 지수가 정부 당국, 중국 통계 당국에서 내는 주로 대기업 중심 쪽에 PMI 지수가 연속 안 좋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퉁 튀는 거가 나오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뉴스 보도가 나옵니다. 이게 인플레 공포 양쪽에 다, 미국하고 중국을 다 겹친 거죠. 이 아시아 경제 기사하고 11월 10일자 기사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현우 기자께서 내셨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이렇게 되니까 미국의 증권사 분석 정보자는 지난 봄까지 미국 물가 상승의 흐름은 몇몇 소수 품목의 단기 상승으로만 파악됐는데 지금은 대부분의 품목들이 일제히 상승하고 있다. 이런 흐름이 지속되면 내년에도 물가 상승은 지속될 것이다. 그러면 연방준비제도의 이사들이 금리를 빨리 올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지만, 이렇게 인플레이션 압력이 강해지면 이런 위험성은 높아지는 겁니다. 현실화될 가능성이. ING도 역시 그런 보고 또 냈어요. 1분기, 그러니까 내년 3월까지 종료시키고 하반기에는 금리를 2번씩이나 인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김현석 기자가 11월 11일자에 올린 한경 글로벌 마켓 기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될 건, 여기 보시면 기사 중에 이런 기사가 나오죠. 중국 10월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또 경시에는 계속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를 하고 있다. 근데 이게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는 게 왜 중요한 거냐면,
부동산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 경기 침체로 완전히 갈 것이다라고 하는 관점보다는 그런 상황에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관점이 좀 더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포커스에 맞거든요. 중국 경제 약간 휘청하고 있긴 하지만 글로벌 전체로 놓고 보면 시장이 그러니까 글로벌 전체 시장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경제가 중국이 경기 침체로까지 가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중국이 현재 헝다그룹의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된 쪽에 구조조정을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걸 하는 과정 중간에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까지 작동하고 있는데 대규모로 자금 공급을 시장에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물음표를 던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중국 경제가 빠른 속도로 뭔가 움직이는 것들을 하기에는 녹록치 않다. 내년 2월 달에 그 중국이 동계올림픽을 할 건데 그 동계올림픽 전에 파란 하늘을 보이겠다고 석탄 떼는 것도 잘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 거기다가 공동부유라고 해서 부동산 같은 쪽으로 버블을 막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너무 이제 인민들의 불평만이 많아질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산연임을 위해서 내년 10월쯤에 결정되는, 그래서 공동부유를 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을 뒤로 물러날 수 있겠느냐, 이런 액션 취하는 것. 그래서 중국은 잘 생각해 보면 내년도 10월 달이 지나기 전에 현재 정책 흐름을 뭔가 대규모로 바꿀 수 있는 게 현재 없다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주식시장은 강력하게 떠받칠 수 있는 요인이 현재로서는 약간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물가가 높은 상황에서 유동성을 대규모로 공급할 수도 없고, 그러면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진 게 아닌가,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국에 접근하고 투자하는 것을 좀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지금까지도. 그리고 뭐 차이나 전기차 ETF나 이런 것들은 지수하고 다르게 머리를 들고 올라오고 있긴 한데 그걸 추적해서 매수를 하기가 꺼려지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제 생각은. 오늘 뉴스 보도는 아주 단순히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의 실적 발표 잔치가 이제 끝났습니다. 그 실적 발표 나면서 지난번 9월달 조정받은 것들을 커버하고 1.5 더 밀고 올라왔거든요. 근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긍정적인 이슈가 있을까? 최근 좀 잠잠해지고 있는 물론 이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서 CPI 지수가 높게 나왔지만 에너지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크아웃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런 상황이 11월, 12월 정도까지는 지금처럼 인플레이션 압력이 이렇게 높고 그러면 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그 실제로 정말 요번 달 이외에 12월 달에 가서도 물가 상승 압력이 세게 나타나면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당겨질 거라고 하는 것들이 시장의 많은 투자자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 발생하고 그게 주가를 짓누르는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걸 커버할 수 있는 무엇이 현재 존재하냐라는 생각을 해보면 갑작스럽게 오펙 플러스가 좀 더 죄송합니다. 그 바이든의 손을 들어주면서 석유를 급격히 증산하겠다고 얘기한다거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석유 재고 자체는 그렇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거나 그렇진 않고 EIA의 주택청의 그 예측보다는 미국의 재고 부분의 움직임이 훨씬 더 약하거든요. 그런 오펙 플러스의 액션이 움직이거나 근데 그거 이외에도 또 서플라이 체인 문제 때문에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고 있는 제품 공급이, 그래서 블랙 프라이데이 얘기하면서 뭐 연말 산타랠리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블랙 프라이데이가 기대치만큼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점도 현재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호재보다는 악재 쪽으로 무게감이 더 실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현재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또다시 2900선을 깨고 지난번에 2900선을 깼던가요?